이번 영상에서는 2박 3일 여수, 목포, 무안, 전라남도 3개 도시에서의 미식 여행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수와 목포의 유명 맛집부터 숨은 맛집까지 다 보여드리고, 무안에서는 식객 허영만 선생님께서도 소개하셨던 집불구이 맛집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최애 횟집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횟집은 여수에 도착해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돌산도 동쪽에 있습니다. 화로회든 숙성회든 어느 지역이나 잘하는 곳은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가는 횟집은 비법 양념장이 있는 곳입니다. 수평선 횟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횟집 바로 맞은편에 남해의 수평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섬이 보이는 바다를 보니 여수에 왔다는 게 실감이 됩니다. 수평선 횟집은 주말의 경우 낮이든 저녁이든 미리 예약하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녁보다 낮에 보는 바다 풍경이 훨씬 예쁩니다. 저는 사시미 2인을 주문했습니다. 전라도 횟집답게 영양과 손맛이 가득한 밑반찬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비법 양념장입니다. 양념장에 파, 양파를 비롯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는데 핵심은 들깨입니다. 들깨와 회가 잘 어울린다는 것도 여기서 알았어요. 집에서도 따라해봤는데 원조의 맛을 내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겹겹이 쌓은 모든 회가 나왔습니다. 접시가 작아서 영상으로는 잘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수도권에서 먹는 한층의 얇은 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3개씩 집어먹어도 일행한테 눈치 안 볼 수 있는 양이에요. 밑반찬은 전라도 집밥의 맛입니다. 명절 외할머니 댁에 온 것처럼 계속 음식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먹는 달달한 호박죽입니다. 찐막으로 수제비가 들어간 매운탕까지 나왔어요. 회를 너무 많이 주셔서 사실 이미 배가 부른 지는 한참인데 매콤한 수제비를 보니 또 군침이 싹 돕니다. 수평선 횟집은 여수에 올 때마다 방문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약을 꼭 해야 하는 맛집이 됐지만 구독자님들께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 첫 번째로 담았어요. 여수에서 맛있는 첫 끼를 먹고 더 남쪽인 향일암으로 가는 길입니다. 향일암에 올라가기 전 소화를 위해 카페를 찾았는데요. 풍경이 좋은 베트남 컨셉의 카페가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카페 호이안은 아담한 한글을 코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카페 옥상에 올라오니 더 시원한 항구 전경이 펼쳐집니다. 베트남 아닌데 코코넛 스무디 커피. 근데 사람 없고 좋다.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사진을 찍다가 향일암을 향해 걸었습니다. 근데 향일암까지 가는 길 자체가 등산이니 오실 때 참고하세요. 급경사의 오르막에 놀랐는데 암자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기울기는 완만해집니다. 향일암은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뜻으로 그만큼 일출 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유명합니다. 일출 시간이 아니라도 입이 벌어지는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여행에서 해동 용궁사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방문해보세요.
정해주네. 뭐 먹으라고. 남까지 바로 이어지네. 틈틈이 보이는 작은 항구 마을을 감상하며 이번엔 돌산도 서쪽으로 갔는데요. 돌산도 서쪽은 동쪽에 비해서 더 관광객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분위기를 찾는 분들께선 돌산도 서쪽을 어슬렁어슬렁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애매한 오후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바다뷰 카페를 찾았습니다. 카페 내부는 최근 대형 카페의 미니멀리즘 기조와 정반대되는 맥시멀리스트의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큰 유리창을 통해 볼 수 있는 다도해도 멋있습니다. 저는 아직 쌀쌀한 초봄에 갔지만 초록빛 나뭇잎이 우거진 계절에 온다면 더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수에 오면 한 번은 먹어줘야 할 쑥라떼와 신선한 자몽에이드를 주문했어요. 비스토니 커피에 온다면 정원에서 사진 찍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날씨만 좋다면 안보다 바깥에서 맨눈으로 보는 다도해 풍경이 훨씬 예쁩니다. 밖에서 사진을 찍고 오니 문 앞에서 고양이가 반겨주는데요. 사장님께서 키우는 고양이는 아닌데 어느새 제 집처럼 카페를 드나드는 길고양이라고 합니다. 낯선 이에게도 등을 맡기는 개냥이이니 카페에 오신다면 열심히 만져주세요. 귀여워. 나도 왜 이렇게 귀여워? 식물과 아기자기한 바이크 관련 소품을 좋아하시는 사장님의 취향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고양이 온다. 컴온. 저무는 해에 저도 노릇노릇, 고양이도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는데요. 이거 무슨 자세요? 카페 사장님께서 테이블에 올라간 고양이를 발견하시고는 바로 바닥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노을을 감상하던 찰나에 사장님께서 각 테이블에 군고구마도 하나씩 나눠주셨는데요. 사장님의 인심이 단 건지 아니면 군고구마가 단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다시 여수 시내 방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주말 여수 시내는 차가 많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이에요. 지금은 여수에 오면 먹어줘야 할 낙지전골을 먹기 위해 지지전골 마당이라는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여수 현지 분들도 오고 관광객들에게도 적당히 알려진 곳입니다. 전라도 식당답게 풍성한 밑반찬부터 나옵니다. 저는 소고기 낙지 부대전골을 주문했어요. 주문할 때 라면을 미리 넣을지 아니면 나중에 넣을지 여쭤보시는데 나중에 따로 넣는 것을 추천해요. 낙지부터 먹어야 하는데 라면도 불기 시작하니까 다른 재료들을 여유있게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낙지를 먹을 때가 되면 이모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십니다. 낙지 크기도 실한 편이에요. 여수에서 전골을 드실 때는 차를 놓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소주를 먹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차를 가지고 왔네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식당 중에서 초심을 잃고 투박하게 응대하는 곳도 많은데
지지전골 식당은 모든 직원분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건네는 말 하나하나 친절하세요. 다음 여수 여행에서도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 국내 숙박 역사상 가장 늦은 체크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여수 여행은 하나호텔앤리조트 여수 벨메르에서 투숙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수에 올 때마다 소노캄에 갔는데 약간 질려서 새로운 곳에 와봤습니다. 밤 10시 반이라 로비에 사람이 없는데 낮에는 이런 풍경입니다. 밤이라서 사람이 없나 했는데 객실 점유율이 낮은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갔는데도 객실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리조트는 전체 건물에서 저층부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투숙하게 된 7층도 호텔에서는 고층 객실인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주니어 스위트 패밀리 객실입니다. 스위트와 패밀리라는 키워드가 있는 객실답게 일단 넓습니다. 더블베드와 싱글베드가 나란히 있는 침실도 넓어요. 화장대도 있고 캐리어를 넣을 공간도 있어요. 넓은 옷장에 샤워 가운까지 있습니다. 미니바에는 커피 머신을 비롯해 머그컵과 유리잔, 커피와 티세트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넓지 않아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커튼을 열면 바다를 볼 수 있는데요. 작은 섬 뒤에 겹겹이 섬이 보이는 풍경은 전라남도에서 볼 수 있는 다도해 풍경의 정수입니다. 오션뷰로만 따지면 저는 소노캄보다 하나리조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낙지가 충격과 공포긴 한데 그래도 나머지 컨디션이 진짜 좋아요. 편의점에서 1,500원에 산 막걸리 100년 전통의 맛. 여수에서의 둘째 날 아침도 또간집으로 시작합니다. 추구미는 메텔이지만 현실은 철이처럼 보이는 판초를 두르고 가는 곳은 장어탕집입니다. 9시 30분이 영업 시작이라서 저는 9시 35분에 도착했는데요. 이미 만석에 식사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주말 아침인데 식당에 있는 사람 중 저희 부부가 가장 어릴 정도로 어르신들에게 잘 알려진 맛집입니다. 밑반찬보다 장어탕이 먼저 나왔는데요. 비주얼만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완전 해장템이라 여수 밤바다 앞에서 술 마신 다음 날에 방문하기에 딱 좋습니다. 매콤한 국물에 기름진 장어, 후추, 쑥갓향이 조화롭게 자극적이에요. 밑반찬은 전라남도 외할머니 집에서 자주 보던 메뉴 그 자체입니다.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아. 특히 이 깍두기가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먹은 장어탕을 소화하기 위해 여수의 자랑 모이핀에 왔습니다. 모이핀은 2개 지점이 있는데요. 모이핀 오션점과 모이핀 스카이점입니다. 모이핀 오션점이 먼저 만들어지고 모이핀 스카이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오션점을 가봤기에 이번에 스카이점에 왔어요. 모이핀은 전국의 대형 카페 중에서도 손꼽히는 건축 성공 사례라고 생각해요. 식음료 값이 비싸지만 이런 대형 카페에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이핀 오션점과 스카이점을 비교하자면 오션뷰를 배경으로 사진 찍을 공간이 넓은 건 스카이점, 다양한 구도에서 사진이 예쁘게 나올 공간이 많은 건 오션점이라고 생각해요. 스카이점도 개방감 있는 인테리어가 웅장하지만 이상하게 오션점이 사진 구도 잡기도 더 쉽고 더 잘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은 매우 주관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느 지점에 가든 중요한 건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야 사진이 잘 나온다는 점입니다.
제 경험상 오션점이든 스카이점이든 주말에도 오전 11시 전에 가면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이제 여수를 떠나 목포로 갑니다. 목포에 가는 길에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가고 싶었던 카페를 보여드려요. 그런데 영암에 있습니다. 영암은 저도 처음 가는 거라 설레는데요. 이 동네도 푸릇푸릇한 늦봄이나 여름, 초가을에 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월출산 배경의 한옥 카페, 월요를 소개합니다. 카페가 있는 마을 자체가 한옥이 보존된 곳이 많아서 운치 있고 예쁘더라고요. 먼 길에서 오기를 잘했다 싶었습니다. 마당을 잘 볼 수 있게 통창을 낸 것도 센스 있고 앤틱한 조명과 가구도 한옥의 고전미와 잘 어울려요. 제 지난 속초 여행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옥 카페 덕후거든요. 제가 가본 한옥 카페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느조십니다. 그리고 카페 메뉴도 특색 있고 맛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케이크는 잘 안 먹는 편인데 흑임자 케이크가 맛있다고 해서 시켜봤는데 안 시켰으면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다음에 또 온다면 빈속에 와서 케이크도 종류별로 다 먹고 싶어요. 그리고 카페 대표 음료인 월요 커피도 맛있어요. 원래도 연유 커피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계피 향이 더해지니까 고급스러운 단맛이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맛과 인테리어 모두 수준이 높아서 영암 여행이 아니라 저처럼 지나갈 때 굳이 오셔도 될 정도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잘 가꿔진 정원에도 테이블이 있어서 선선한 봄, 가을에는 정원에서 디저트를 즐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끼박물관 가고 시간이 많았으면 가봤다.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목포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꽃낙이라는 식당입니다. 낙지 요리 전문점인데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건 낙지 호롱이입니다. 친가 외가가 다 전라도 집안이다 보니 명절에 갈 때마다 낙지를 먹는데 할머니 댁에서 낙지 호롱이를 먹은 적은 없었거든요. 냄새를 맡았을 때 덜 삭힌 홍어라서 홍어 맛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인이 되고 처음 먹는 홍어라서 긴장이 많이 됐는데요. 네, 전 아직 홍어 맛을 잘 모르겠어요. 경상도가 고향인 남편은 아예 입에도 안 대더라고요. 먼저 연포탕이 나왔는데요. 낙지와 조개가 함께 들어간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드디어 낙지 호롱이가 나왔는데요. 제 기대보다 훨씬 크고 불맛이 느껴져서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탕탕이 비빔밥도 나왔는데 낙지의 식감과 잘 어울리는 고소한 양념장이 조화롭습니다. 일반적인 고추장 베이스의 비빔밥과는 다른 풍미라 꽃낙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닌가 싶어요.
꽃나게 오신다면 낙지 호롱이와 탕탕이 비빔밥은 꼭 드셔보세요. 주말엔 대기가 많고 재료 소진으로 일찍 마감할 수도 있으니 식당에 미리 전화해보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페에 가기 위해 걸어서 7분 거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까지 걸어왔는데요. 경주 황리단길 같은 분위기인데 감각 있는 젊은 사장님들께서 더 들어오셔서 황리단길만큼 번창하면 좋겠습니다. 일본 머시가 됐어 저는. 남산 돈가스 보는 느낌이다. 앞에 있는 목포 근대역사관 1관은 과거 일본 영사관이었지만 현재는 목포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이자 호텔 델루나 촬영지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역사관은 가지 않고 역사관 근처에 있는 예쁜 카페를 가는 중입니다. 인디파사드는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인데요. 잘 꾸며진 정원과 함께 높은 고도에서 목포 시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개조했기에 방처럼 여러 공간이 나눠져 있어 사람이 없거나 풍경,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는 공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사람이 없고 푸른 나무를 볼 수 있는 이 공간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목포의 명물인 오리날개 튀김을 예약한 시간까지 쉬다가 나왔습니다. 야, 우냐? 우냐고. 용당반점은 오전에 일찍 픽업 시간을 미리 예약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리날개 튀김이라는 음식 자체가 생소해서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념장 없이 그냥 먹는 건데요. 처음엔 약간 카레 맛이 느껴지면서도 별맛 아닌데? 싶다가도 계속 손이 가는 묘한 튀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목포에 오면 포장 주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목포의 명물인 에그타르트 포장을 위해 커피 창고로에 갔습니다. 커피 창고로는 목포의 지점이 여러 개인데 영업시간 중이라도 에그타르트는 품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먹었던 에그타르트 원조집과 비교하면 풍성한 페스트리는 제가 먹은 에그타르트 중에서 원조와 가장 근접합니다. 목포 여행에 왔다면 꼭 먹을 가치가 있습니다. 목포에서의 가장 마지막 식당은 해빔입니다. 낙지 호롱이에 이어 목포에서 꼭 먹고 싶었던 게살 비빔밥을 먹기 위해 왔어요. 관광객에게 유명한 식당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에서 먹을 맛집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편하게 먹는 동네 밥집 같은 맛이었어요. 다음에 목포에 온다면 다른 식당에서 게살 비빔밥에 다시 도전해보려 합니다. 목포에서 다시 2시간 40분을 달려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쉬다가 이번엔 술을 먹기 위해 도가집이라는 술집을 찾았습니다. 여수에서 만든 전통 막걸리와 어울리는 안주를 파는 컨셉인데요. 개도 막걸리를 만드는 집안의 청년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친절하고 기분 좋은 에너지가 있으세요. 먼저 주문한 안주는 수육튀김인데요. 이번 여수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에요. 저는 사실 갓김치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겉바속촉 수육튀김이랑 환상의 조합이더라고요. 갓김치의 묘미를 여기서 알게 됐습니다. 도가집에서 가장 추천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개도 막걸리로 만든 칵테일 2종인데요. 오른쪽 개도 리코타 치즈 막걸리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제가 최근에 먹은 칵테일 중에서 단연 넘버1입니다.
네이버 후기에서도 칭찬 일색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수육튀김에 감동해서 추가로 주문한 닭무침인데 이것도 맛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방문한 술집 중 최고예요. 여수 포차거리는 안 가도 여수에 왔다면 여수 밤바다를 봐야 할 의무가 있겠죠. 도가집에서 바다가 코앞이라 스르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여수 낭만 포차거리에서 삼합을 먹고 실망해서 그 뒤로는 안 갑니다. 영상을 보는 시청자님들께서도 해물전골을 먹고 싶다면 시내 맛집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바다 멀리서 보이는 돌산대교의 알록달록한 조명은 여수 밤바다의 낭만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처럼 풍경충이라면 소울라운지도 추천합니다. 낭만이 넘치는 밤을 보낸 뒤 아침부터 꼬들게장 1번가로 달려왔습니다. 전라도 입맛인 저와 경상도 입맛인 남편 모두 원탑 게장으로 꼽는 곳입니다. 캐치테이블 어플로 원격 예약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꽃게정식을 주문한 뒤 셀프바로 가면 뷔페 한식 코너 있을 법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오니 벌써 정식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돼지고기에 눈이 안 가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꽃들게장 1번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살이 꽉 찬 게장을 보니 다른 음식에 손이 잘 안 가요. 저는 서울에서도 꽃들게장 1번가 간장게장을 택배로 시켜 먹고 있는데요. 역시 현장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여기는 간장 양념의 배합도 비법이겠지만 이 튼실한 꽃게 생물 자체 퀄리티가 좋아서 게장이 맛있는 것 같아요. 여수에 왔다면 꽃돌게장 1번가는 꼭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게장을 먹은 뒤 여수의 명물이라는 노랑고래에 갔습니다. 솔직히 주문할 때까지만 해도 꽈배기가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별 기대를 안 했는데요. 기본 도넛 3개랑 파 도넛 하나, 고구마 도넛 하나.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걸 배웁니다. 노랑고래 이후로 집 근처 단골 꽈배기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숙제 말죽거리 꽈배기보다 맛있어요.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50km 가속. 아메리카노. 이번 전라남도 여행의 찐막. 이제 여수에서 무안으로 갑니다. 믿고 먹는 허영만 선생님의 백반기행 출연을 비롯해 여러 방송에 나온 집불구이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인데요. 근처에 농지가 대부분인 이런 외진 곳에 식당이 있다는 것부터 신기합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먹고 다니느라 오후 2시 30분에 도착했어요. 평일 월요일 브레이크 타임 직전이라 대기는 없었습니다. 집불구이 삼겹살 2인분과 칠게장보리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된장국도 외할머니가 해준 맛과 비슷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서울 고깃집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추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인분 한 판이 나왔습니다. 집불향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두암식당의 킥은 집불구이도 있지만 고기에 찍어 먹는 칠게장도 맛의 핵심이네요. 다만 이건 호불호가 있겠습니다. 젓갈 맛이 강한 전라도 음식에 익숙한 저는 맛있게 먹었지만 경상도 집안인 저희 남편은 비려서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칠개장보리 비빔밥도 제가 거의 다 먹었어요. 목포 여행을 하실 경우 바로 위에 있는 무안 두암식당까지 묶어서 방문한다면 더 기억에 남는 전라남도 미식여행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과 예쁜 카페로 꽉꽉 채운 여행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